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시인, 윤동주 시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1940년대는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특히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을 공격하면서 더 심한 식민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식민지는 힘이 센 다른 나라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받는 나라를 말하고, 정책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말해요. 일본은 학교에서 반드시 일본어를 쓰게 하거나 한국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또 한글 학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등 한국인들을 괴롭혔어요. 그런 한편 이 시기는 일본의 힘이 약해진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기관도 세우고 독립군이라는 군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관과 군대를 통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런 시기에 중국,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중국이냐고요? 이때는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잠시 중국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 북간도에서는 조선의 민족주의,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 라는 사상, 생각과 크리스트를 믿는 기독교가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었어요. 윤동주 시인은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시를 쓰고 시 잡지를 만드는 등 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32년 4월, 윤동주는 기독교계 학교인 은진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윤동주는 정말 활발해서 학생 축구 선수로도 활동했다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말도 잘해서 학교에서 열린 웅변대회에서 1등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반 친구들과 교내 문학 잡지를 만들고 꾸준히 시를 쓰며 시인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1938년 4월 22살이 된 윤동주 시인은 선교사들이 만든 기독교 학교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연희전문학교는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돼요. 그 당시에 연희전문학교는 민족운동의 중심 중 하나였다고 해요. 윤동주 시인도 자연스럽게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겠지요. 1942년 4월 2일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대학에 유학 갑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야 했거든요. 그때 일본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어야 했는데 이 시기에 윤동주가 쓴 시 참회록은 일본의 명령대로 한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성이 뭐지요? 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다시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을 고쳐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을 말해요. 그는 유학 시절 5편의 시를 서울의 한 친구에게 붙였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다고 해요. 1943년 7월 윤동주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잡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당한 생체 실험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작품 성격을 보면 작가 개인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해서 서정적이고 말투가 부드러워서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적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뭐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비밀을 거짓없이 모두 말하는 것을 말해요.
이제 형식적 측면을 봅시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도 감각적,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그런 감각들이 잘 드러나는 이미지들과 아름답고 섬세한 비유가 특징이에요. 내용적 측면을 보면 기독교적인 내용이 많고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는 자기 반성적 자세가 잘 드러납니다.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의 시인, 반성적 시인이라고도 해요. 스스로의 잘못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반성하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는 우울한 시대 상황을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윤동주 시인의 시가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고치기도 쉽겠죠. 그런 잘못된 점들을 고치면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여서 이 시가 80년 넘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새로 알게 된 윤동주 시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어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어보고 싶지요? 저도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배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